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뭐 아유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 금기요. 금기어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 예시를 들면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하면은 고 해주시고 네. 그 얘기는 좀 진짜 아니지 않니 네. 싶으면 스탑이라고 해주시면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너 힘든 건 별것도 아니야. 사람이 의지가 없니?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스탑이죠, 당연히.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당연히 스탑이죠. 네. 그냥 듣기 싫은 건 다 스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듣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슬프다, 우울하다,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억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입장이나 네. 뭐 형제 자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이제 역시 이해는 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그 방향이 조금은 스탑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전혀 공감을 못 받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는 힘든 얘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커가면서 입을 닫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친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절친조차도 정말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요즘에 자꾸 집에만 있고 우울해하니까 그러지 마라. 좀 운동도 하고 집에만 있지 마라. 나와서 같이 놀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스탑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움직임을 이제 좀 많이 하고 활동을 하게 유도해서 그렇게 회복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너가 우울하지 이런 건 진짜 스톱인 거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 특히 행동이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뭔가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게을러서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의지로 극복하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내 의지 부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랑 힘든 얘기 하기도 싫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때요? 회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신입 때는 말이야 이렇게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신입들은 군기가 빠졌어 라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나랑 비교해도 땡이고 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도 땡이에요. 그 이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얘기는 다 땡이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그 어려움의 정도는요 수치화될 수가 없고 철저히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느끼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나랑 똑같을 수 없.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자꾸 수치화해서 비교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힘들어한다. 그럼 지금 50만 원 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100만 원 있으면서 힘들어해?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는 뭐가 부족해서 힘드냐? 지금 부모님도 다 도와주고 너가 학벌도 괜찮고 직장도 반듯한데 뭐가 그렇게 우울하다 그러냐 이런 얘기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적인 거는 철저히 주관적이라서 환경이나 상황과 별개예요.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아니 근데 좀 답답한 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만 냅둬야 되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대화라는 거는 제가 저번 특집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대화법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 힘든 사람이 보통은 내가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힘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힘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을 때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사람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들어주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듣고만 있으면 또 이제 약하죠. 제일 중요한 게 추임새예요. 추임새.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랬군요.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보통 친구 사이엔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렇겠네. 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표정이나 어떤 행동도 동반이 될 테고,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친구 사이가 돈독하고 믿을 만한 사이라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건 다 느끼거든요. 참 뭐든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경청인데 경청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라디오 와이파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늘 이제 경청하고 계속 들어주셨거든요. 네. 마지막 날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꼭 이제 권유드리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살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진짜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100% 확신을 가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